자연치유의 바른 자세 1편. 오는 암 막지 않고 가는 암 잡지 않는다. 오늘은 자연치유의 길에서 많은 환우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암 선고를 받거나 재발과 전이가 되었을 때 불안과 공포와 같은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많은 환우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와 선택지가 없이 대학병원에서 내린 진료에 따라서 생명을 담보로 도박과 같은 임상실험이나 독한 항암의 도마 위에 올라가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번민에 사로잡히고 따라간다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긴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신체적 괴로움과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심신이 바싹바싹 메말라 간다. 그렇다고 자연치유의 길을 선택하자니 자신도 없고 두려운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 마치 도간에 든 쥐가 된 것 같고 도무지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립감에 빠진다. 나는 암 환우가 되고 나서 암 시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험회사에서도 암의 공포를 이용하여 정말 많은 보험 상품들을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고 보험을 기반으로 대학병원에서는 표준 치료를 제공한다. 대학병원의 매출과 살림은 암병동이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다. 자연치유의 시장도 성격이 다를 뿐 돌아가는 시스템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많은 자연치유센터에서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값비싸게 판매되는 자연치유 암 캠프와 면역을 위한 자연물로 만든 약, 보조제, 온열치료 등등의 각종 생소한 치료들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사업도 틈을 타서 활개를 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환우들의 고립된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적지 않은 환우들이 값비싼 녹즙기부터 온열매트와 같은 건강보조 도구들에 목돈을 아낌없이 쓰게 된다. 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딜레마가 되고 독이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하는 점이다. 자칫 이런 것들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나의 돈과 시간과 정신과 마음까지도 갉아먹으며 종노릇을 하게 되고 주체적인 사고가 마비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의 종착지로 달려가고 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끔찍하리만큼 오차없는 결론을 망각한 채 마치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 것만 같은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비로소 암이라는 사건을 마주하고 나서야 생사의 기로에 서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오랫동안 망각한 채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고인의 보호자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라 죽음의 종착지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암이 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엑셀을 밟으며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서 왔는지 잠시 멈춰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나의 경우 육종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대학병원 주치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즉, 교수님도 잘 모른다는 뜻이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박학다식한 많은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인터뷰와 이론들이
정말 많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다면 그 해결책도 단순 명료하고 쉬울 것이다. 그러나 암의 원인을 지식과 이론으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글쎄, 나는 좀 회의적이다. 이론적으로 파고들수록 아마 더 크고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다. 나는 처음 육종암 선고를 받고 나의 암의 원인을 어떻게 해서든 권위가 있는 전문의나 교수님이나 그 누군가로부터 공식이 있다면 공식을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며 괴로워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큰 물음표를 안고 자연 치유의 길을 걸어왔다. 나의 암은 어디서 왔을까? 마치 어릴 적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서 우리 엄마는 누굴까? 나의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흑백 사진 한 장 손에 들고 끊임없이 엄마 찾아 산만리를 떠나는 아이의 마음과 같았다. 내가 너무 젊은 날 술도 많이 마시고 배달 음식과 정크푸드를 즐겨 먹었던 것이 원인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물고기들이랑 거북이들도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어나가는 판에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나라고 예외가 있겠어? 문명의 이기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일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야. 암은 유전이야. 가족력이야. 외삼촌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수없이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바깥에서 끌어와서 퍼즐을 맞춰보려고 애썼다. 그런데 퍼즐 조각들은 서로 아기가 맞지 않고 전혀 다른 그림으로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그 당시에는 공포와 불안으로 깊어진 심연 속에서 적은 폐활량으로 어푸어푸 헤엄을 치며 그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다. 나는 나의 암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이 원인이 바깥의 어떤 이론과 환경적인 탓에 있을 것이라고 퍼즐 조각들을 줍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썼다. 물론 그 퍼즐 조각들도 바람의 일부 일조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니코틴처럼 쌓여있는 미움, 원망, 가래, 분별 등등의 집착에서 온 것이었다. 이것이 바람의 근원적인 뿌리였다. 이것이 암 줄기세포라는 인연으로 내게 온 것이었다.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그 탓을 찾았기에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자업자득으로 만든 병이었기에 현대의학에서는 당연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마음에 그 원인이 있었기에 수술로도 방사선으로도 항암으로도 근원적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무슨 고고학자처럼 암의 발생지를 찾아서 지도와 돋보기를 들고 이름 모를 짐승의 발자국과 뼈 조각에서 힌트를 얻어가며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었다. 암은 내게 온 인연이었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없다. 그렇게 나는 암과의 인연을 오랜 방황 끝에 결국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게 오는 암은 막지 않고 나를 떠나는 암은 잡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인연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암의 존재가 더 이상 불편하지도 않고 공포스럽지도 두렵지도 않고 편안하고 때로는 든든하기까지 했다. 결국 자연치유의 길은 이런 바람의 원인을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찾고 내 마음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며
그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집착심들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었다. 이것이 내게 자연치유가 수행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항암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녹즙을 열심히 갈아 먹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온열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집착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암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집착, 어떻게 해서든 치유를 해서 살아남겠다는 집착. 치유와 회복은 의지와 의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내려놓고 비우며 마음에 잔뜩 쌓여있는 집착과 힘이 쫙 빠졌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 암 환우가 된 것은 비밀스러운 행운이다. 암 덕택에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춰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지하고 참된 삶을 음미할 수 있기에 여생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에는 익숙하나 이별에는 낯설다. 나는 잘 이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나의 집착심들과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참된 해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나 언젠가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 서게 된다.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별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보라.